이번에는 각종 저평가 인덱스에 대한 데이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을 포함을 해서 모든 자산 투자에 있어서 저평가되어 있을 때 사고, 그 다음에 고평가되어 있을 때 파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린 쌀 때 사야 되고 비쌀 때 팔아야 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동안은 이런 어떤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저평가 고평가인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부동산 빅데이터 시스템 리치고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저평가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파트 저평가 인덱스를 가지고 활용을 해서 17개 시도에 대한 저평가 고평가에 대한 판단들을 했더라면 상당히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었음을 과거 데이터들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씩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평가냐 고평가냐라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뭘로 할 거냐, 이제 전세로 한 겁니다. 전세를 그 기준으로 하나로 삼은 이유는 뭐냐면 전세는 바로 실제 사용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는 그 누구도 투자 목적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100% 실제 사용 가치인 거죠. 그래서 저평가냐 고평가에 대한 기준으로 삼기에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첫 번째 이제 저평가 지수로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물가로 삼은 거죠. 물가. 자, 우리가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합니다. 물가만큼 오르는 거는 아파트 가격이 그냥 물가만큼만 오르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물가 대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된 거고요. 반면에 물가보다 아파트가 훨씬 많이 더 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물가 대비해서 아파트가 고평가인 거죠. 그래서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라는 걸 만들었고, 물가에 대한 거는 이걸 기준을 뭘로 했냐? 우리가 보통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그죠? 식료품 물가로 해서 기준을 좀 삼아서 만들어 봤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저평가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P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데이터인데, 이제 통계청 소득 데이터와 아파트 가격 지수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거고요. 사실 이 PIR의 이 인덱스는 향후에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평균 소득 데이터와 아파트 가격 지수 정도만 가지고 만들었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PIR이 높으면은 아파트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는 거고, 얘가 낮으면 아파트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저평가 인덱스들은 평가 기간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시도업 저평가 순위나 저평가 정도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 리치고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진짜로 뭔가 유용한지 한번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한참 2010년대 12, 13, 14 이제 제가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지방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 벌었다. 그거는 지나 놓고 보면 그런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해서 지방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 거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 정확한 근거를 말씀을 잘 못 해주시, 그냥 이제 돈이 얼마 없었는데 보니까 지방 부동산은 돈이 얼마 없어도 투자가 가능했다. 그렇게 해서 지방에 투자했는데 돈을 벌었다. 그 정도가 제일 아마도 좀 솔직한 답변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이거 리치고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데이터로 평가가 됩니다. 자, 보시면 2008년 3월달, 즉 금융위기가 터지기 직전 몇 개월 전에 이 저평가 지수 순위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매매전세 저평가 인덱스라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순위가 다 나오고, 어디가 1등이고 어디가 꼴등인지, 어디가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에 고평가가 있는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가 다 나와요. 보시면 1등이 전남은 지금 매매가가 전세 대비해서 5.7% 저평가되어 있는 겁니다. 반대로 꼴등은 누구예요? 서울이죠. 서울은 마이너스 24.9%인데, 즉 서울은 거의 매매가가 지금 25% 고평가된 거예요. 전세 대비해서.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전남, 전북, 충남, 대전, 제주, 부산, 광주, 대구까지는 뭐예요? 전부 다 플러스죠. 매매가 저평가된 지역이에요. 반대로 고평가는 어디예요? 인천, 경기, 서울. 자, 그리고 나서 2013년 말까지 실제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니까 마이너스인 데는 어디예요? 인천, 서울, 경기. 공교롭게도 매매가가 엄청나게 고평가된 이 지역들이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별로였다는 거죠. 자, 반면에 전남, 전북, 충남, 그 다음에 대전, 제주, 부산, 광주, 대구 이런 데는 어때요? 부산, 경남, 충북, 전북, 광주, 제주, 대전, 울산, 대구 다 어디예요? 다 대부분 여기에 있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저평가된 지역들은 어때요? 전부 다 30% 이상씩 많이 올랐던 이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상당히 정확하다. 그래서 물론 아주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일단은 요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떤 지역에 지금 에너지가 저평가되어서 계속 뭔가 지금 상승의 에너지가 쌓이고 있는지, 어디는 고평가가 되어서 뭔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로 어디가 저평가가 1등인지 꼴등인지, 몇 퍼센트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리치고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정확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14년에 한번 돌아가 보죠. 자, 14년에는 이제 어디 투자했으면 좋았어요? 그때는 지방권 팔고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 투자하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14년 1월 달에 딱 가보니까 매매 전세 저평가 순위가 1, 2, 3등이 누구예요? 경기, 서울, 인천입니다. 1, 2, 3등이. 그리고 그 중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경기도랑 서울이 가장 커요. 50%가 넘습니다. 즉, 경기도랑 서울은 지금 매매가가 50%가 넘게 지금 저평가된 거예요. 엄청나게 저평가가 된 거죠. 네.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그래도 고평가된 지역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대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좀 저평가가 되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4년 지나고 현재까지 보니까 1등이 누굽니까? 서울입니다. 네, 서울. 경기도 여기 있고요. 인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서울, 인천.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저평가된 지역들이 실제로 또 많이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제주, 전북, 부산, 경북, 광주, 울산, 경남. 네, 이런 데가 상당히 고평가인데, 네, 여기에 뭐 이 지역들이 다 겹치진 않지만 그 조금 중복되는 지역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상승의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얼마나 저평가 됐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보고, 미분양 데이터도 보고, 입주 물량 데이터도 보고, 또 다른 또 저평가 인덱스들도 보고, 그 다음에 대출율 인덱스까지 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결합을 하면 충분히 향후의 큰 흐름을 예측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다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월 달부터 19년 7월 달까지,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의 저평가로 봤을 때는 어떻게 또 데이터가 바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간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근 10년 정도 데이터를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평가의 정도를 한번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 다음에는 한 5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저평가의 정도를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0년 동안 저평가 정도의 차트인데요. 자, 지난 10년 동안 보니까 경기, 서울이 그렇게 많이 올랐고, 경기도도 뭐 분당이나 이런 데 엄청 많이 올랐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직도 경기, 서울, 인천이 저평가 지금 1, 2, 3등입니다. 지난 10년을 놓고 봤을 때요. 그리고 꼴등은 누구예요? 제주, 광주, 부산입니다. 제주, 광주, 부산. 네, 제주, 광주, 부산이 이렇게 꼴등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광주와 제주는 완전 고평가 지금 지역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유념하실 게 뭐냐면, 그럼 고평가면 무조건 하락하고 저평가면 무조건 상승하냐? 절대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저평가라면 상승의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고평가라면 이제 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락의 에너지가 쌓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인덱스는 다른 인덱스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훨씬 더 유용하고요. 그러면 중기적으로 최근 5년 동안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14년 1월 달부터 최근까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자, 보시면 최근 5년 정도만 놓고 봐서는 1, 2 저평가된 데가 어디예요? 충북, 충남, 경북, 전북, 경남, 네, 인천, 뭐 요 정도가 지금 저평가예요. 자, 충북 지금 안 좋죠? 매매 전세 다 떨어지고 있죠? 충남도 매매 전세 다 떨어지고 있죠? 경북도 매매 전세 지금 다 떨어지고 있죠? 전북도 다 떨어지고 있죠? 경남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 충남, 경남, 경북, 전북 이 5군데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일단 현재 계속 떨어지고는 있지만,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지금 계속 저평가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계속 쌓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입주 물량도 없고 미분양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다시 전세가가 상승으로 돌아서고, 그러면서 매매가 다시 또 상승으로 이어지면, 그때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쌓아가고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반면에 꼴등이 누구예요? 서울입니다. 서울, 세종, 광주, 대구, 제주. 자, 최근 5년만 놓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 저평가된 지역들도 있지만 고평가된 지역들이 훨씬 더 많죠. 무슨 얘기예요?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지금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고평가된 지역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즉,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세 대비해서 점점 고평가가 많이 돼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고평가 지역 서울, 세종, 광주, 대구, 제주입니다. 자, 광주랑 제주는 어때요? 아까 요 보시면 광주랑 제주는 이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도 있어요. 이때도. 예, 그래서 광주랑 제주도는 뭐예요? 10년으로 보나 5년으로 보나 둘 다 고평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뭐예요?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 둘 다 지금 모두 상당히 고평가된 지역이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느냐? 서울은 최근 6년 동안 14년서부터니까 최근 6년 동안 가장 고평가된 지역이에요.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거죠. 지금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엄청 많이 오른 겁니다. 하지만 10년 정도를 놓고 보아서는 아직도 저평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고평가가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좀 고평가된 지역들, 서울, 세종, 광주, 대구, 제주, 울산, 부산, 경기 이 정도 지역들까지는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부동산을 매수를 하려고 하신다,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왜? 여기는 지금 실제 사용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지금 고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도 같이 보면서 그렇게 믹스를 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아시겠지만 이 내 아파트를, 내 집을 내가 언제 살 건지, 내가 또 어디에 살 건지 이 의사결정 하나로 최소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많게는 정말 몇십억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감으로, 운으로 그냥 뭐 어디가 개발된다 이런 얘기로 절대로 이제는 앞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리츠고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는 우리가 이제 시도별로 봤고요. 시도별로 서로 비교를 해본 거고, 그러면 역사적으로 각 시도별로 지금 매매에서 저평가의 인덱스 추이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시도별로 비교를 한 거고, 시계열로, 즉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매매 전세는 저평가 이 인덱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얘가 높으면 저평가, 얘가 낮으면 고평가예요.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는 높으면 저평가고요, 낮으면 고평가입니다. 자, 서울은 지금 지난 2014년 1월에서부터 봤을 때 현재 지금 매매가가 지금 12.2% 정도 고평가 되어 있어요. 매매가가 전세 대비해서.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15년 말에 고점 찍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즉 계속 고평가 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경기도는 어때요? 경기도도 2015년 말 이때 고평가, 가장 저평가를 되고 계속 내려오면서 이제 막 고평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인천은 어때요? 인천은 아직도, 인천도 이때가 제일 저평가인데 계속 내려왔지만 아직은 마이너스 값이 아닙니다. 즉 인천은 뭐예요? 지금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가 2.5% 정도 지금 저평가 됐다. 물론 내려왔지만. 자, 반면 광주는 어때요? 전라도에 있는 광주는 보시는 것처럼 2014년 말부터 이때부터 고평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때요? 거의 가장 고평 6.6%. 그래서 지금 굉장히 광주는 엄청나게 지금 최근에 고평가가 많이 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대구입니다. 대구도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계속 14년부터 계속 고평가였어요. 그래서 현재 5.2% 정도 지금 고평가 정도 수준이고요. 대전은 그동안 계속 저평가를 유지하다가 제가 책에서도 18년 2월 달에 출간된 제 빅데이터 부동산 책에서도 대전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다 좋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전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기 좀 초입이었죠.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때요? 지금 매매에서 저평가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현재 매매가에 약 1% 정도 고평가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게 뭐냐? 고평가로 들어가고 나서 한 2년 정도에서 2년 반 정도 후가 그때가 좀 고점인 경우가 많더라. 이제 고평가로 들어갔죠? 2년 후면 언제예요? 2021년 초반입니다. 대전의 아파트 시장은 2021년 초중반, 중반, 후반 요 정도가 아마도 뭔가 변곡점일 수도 있다. 자, 부산은 보겠습니다. 부산도 어때요? 보시면 이때서부터, 그죠? 이때가 언제예요? 2015년 한 중순 정도 되겠네요. 이때서부터 고평가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계속 심각하게 고평가 됐다가 최근에 고평가가 좀 그래도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1.7% 정도 지금 고평가고요. 부산도 보시면 이때가 15년 중순 정도인데 보시는 것처럼 2년 뒤니까 2017년 중순, 이때서부터 어때요? 중순 지나 이때서부터 매매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고평가 들어가고 나서 한 2년 정도 후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게 통계적으로 조금씩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나마 이제 부산은 좀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좀 다행이고요. 자, 울산 보겠습니다. 예, 요즘 뭐 투자자들이 좀 꽤 입주 물량이 없다 그래가지고 아주 좀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 울산은 지금 계속 고평가죠. 예, 울산도 언제서부터? 예, 14년 초반서부터 고평가로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16년서부터 꺾이죠. 예, 그래서 고평가 들어가고 나서부터 2년 정도 후부터는 정말로 이제 웬만큼 다른 데이터가 다 좋지 않고서는 정말로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계속 지금 떨어졌는데 그래도 아직도 고평가예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2.2% 정도 지금 매매가가 좀 고평가되어 있다. 자, 이번엔 세종입니다. 세종도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계속 이렇게 지금 고평가 상태죠. 그래서 매매가가 지금 전세 대비해서 8.8% 정도 지금 고평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도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지역이긴 하지만 현재 당장 상황은 좀 이렇다. 8.8% 정도 상당히 고평가 되어 있다. 자, 제주도도 어때요? 제주도도 15년 여태가 9월이니까 가을서부터 15년 가을서부터 고평가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17년 가을 되기도 전에 그 전부터 이제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한 1년 반 정도 걸리는 거예요. 1년 반 정도 후부터 매매 전세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매매가가 지금 전세 대비해서 3.9% 정도 저평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도 언제부터 고평가 됐어요? 16년 초반서부터 고평가가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18년 한 초중반서부터 고점 찍고 다시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매매세 저평가 인덱스가 한 2년 정도 좀 고평가가 좀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제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이제는 오히려 살짝 저평가 0.3% 정도 저평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평가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거 아닙니다. 상승의 에너지가 이제는 상승 게이지가 조금씩 차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경남과 경북은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지금 하락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저평가 점수가 엄청나게 지금 커졌습니다. 그래서 경남은 지금 3.2% 저평가고요. 경북은 4% 지금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경남과 경북은 지금 뭔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게이지가 지금 계속 쌓이고 있구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전남은 어때요? 전남은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지금 그죠? 한 18년 한 여름 정도서부터 지금 여름 정도서부터 고평가로 들어갔고요. 그러면 18년 여름이니까 20년 여름 정도서부터는 좀 약세를 보일 수도 있는데 좀 그때가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부터 지금 조금 그죠? 매매 전세가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네요. 매매가가 지금 전남 같은 경우는 0.5% 정도 고평가 됐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전북은 어때요? 전북은 지금 뭐 이때 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평가가 계속 커지네요. 그래서 지금 3.8% 지금 저평가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금 오랜 기간 이렇게 지금 저평가 점수를 계속 쌓아두고 있고요. 자, 충남도 어때요? 충남도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를 쌓아두고 있네요. 그래서 4.1% 저평가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충북도 보시면 어때요? 매매세 둘 다 떨어지면서 지금 6.1% 그래서 전국에서 최근 5년만 놓고 봤을 때 전국에서 넘버원으로 지금 저평가 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충북입니다. 충북도 지금 상당히 저평가 점수가 많이 좀 쌓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개 시도에 대해서 매매 저평가 인덱스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첫 번째 매매세 저평가 인덱스